홍 PD님, 네, 지금 이거 보시는 사진 이 두 개 중에서 어디 가고 싶으신지 한번 선택해 보세요. 저는 왼쪽이요. 오른쪽은 거리뷰가 나오고 사진도 없고 메뉴도 없고 이용 시간도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막상 이런 데 가보면 폐업했거나 문 닫은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왼쪽에 가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매장이 근데 아직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간판이 없는 거지. 온라인 간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플레이스 세팅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조를 하기도 하고 또 본인 스스로는 모르거든요. 이게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래서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매장 운영하실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한번 그 데디스 바베큐의 우상희 대표님이 유동인구가 아예 없는 곳에서 월 매출 막 2억 이상씩 막 찍고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온라인 간판, 그리고 온라인 상권.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큰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료로 제공하는 혜택도 있으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한 2, 3년 전에 플레이스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호응도 했었고 실제로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온라인 간판이랑 온라인 상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매장을 차리고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상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상권에 대해서 뭔가 좀 확실하게 답을 주는 어떤 그런 분들은 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상권은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오프라인 상권이고 하나는 온라인 상권이에요. 근데 온라인에도 무슨 상권이 있을까 싶지만 예상 밖에 그런 큰 상권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아주 쉽게 키워드를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키워드들 이게 일전에 그 제 채널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었던 데디스 바베큐의 우상희 대표님의 온라인 상권 키워드입니다. 보시면은 거의 한 달 조회수가 다 따지면은 한 46만 조회수가 되거든요. 즉 온라인 상권에서 온라인 유동 인구가 46만 명 정도 된다고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키워드로 네이버에 검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초반에 보여드렸던 그 사진도 만약에 사람들이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우리 매장이 좀 별 볼 일 없게 뜬다거나 아니면 아예 뜨질 않고 그냥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 혼자만 열심히 하고 있다면 그거는 온라인 상권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거겠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온라인 상권에 대한 이해도가 좀 없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예시 키워드를 좀 보여드렸고요. 온라인 상권은 우리 매장에 손님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는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뭐 파주 맛집이다 아니면 헤이리 마을 맛집이다 파주 막국수라든지 뭐 헤이리 마을 냉면이라든지 뭐 이런 키워드들에 대해서 우리가 섭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정말 높은 키워드는 우리가 섭렵을 다 할 수 없을지언정 아주 작은 상권, 아주 작은 유동 인구에서만이라도 우리가 온라인에서 이 키워드를 내 걸로 가지고 갈 수 있다면 확실히 다른 매장들보다는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네이버에서는 이런 식으로 플레이스 화면이 뜨는데요. 물론 키워드마다 그 뜨는 섹션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키워드는 파워링크 섹션이 먼저 뜰 수도 있고요. 또 어떤 키워드는 블로그 탭이 먼저 뜰 수도 있고 또 어떤 키워드는 플레이스가 먼저 뜰 수도 있고 이 키워드마다 가지각색으로 섹션이 좀 달라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플레이스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이 떴을 때 손님들이 어떤 매장을 클릭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그 매장의 기본 정보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보시면 이 기본 정보라고 하는 것들이 뭐 영업 시간이라든지 메뉴 이름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또 메뉴 사진들 또 오는 길 또 매장 소개, 사용자들의 어떤 리뷰, 손님들의 리뷰죠. 그런 것들을 다 보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 매장을 갈까? 아니면 다른 매장을 좀 더 검색해보고 다른 매장을 선택할까? 이런 갈림길에 놓이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환율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아마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오프라인으로 예를 들자면 우리 매장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다가 간판을 보는 거예요. 나 막국수 먹고 싶었는데 막국수 집이 있네? 그런데 매장 앞에 크게 사진으로 정말 맛있게 보이는 막국수 사진이 있는 거예요. 가격도 내가 봤을 때 적당해.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다른 매장에서 좀 더 매력적인 사진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되게 즐겁게 먹고 있는 그런 사진들이 있다면 이 두 개의 막국수 집 중에서 어디를 갈지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요즘에는 오프라인에서 간판을 보더라도
네이버로 한 번 더 검색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매장에 들어가기 직전에 실제로 내가 들어갔을 때 만족할 수 있는지, 내 개인적인 니즈가 이 플레이스 안에 얼마나 많이 반영되어 있는지가 실제 매장으로 들어오는 것, 전환율과 굉장히 큰 연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른 채 플레이스 세팅이나 이런 걸 좀 많이 관심을 안 두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제가 얼마 전에 올린 영상에서도 그 비즈하우스에서 그 플레이스 세팅을 다 해주는 그런 대행 상품, 그러니까 굉장히 좀 파격적으로 하는 그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사람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플레이스 세팅이라는 게 최적화 작업을 한다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직접 파자니 귀찮고 힘들고 자세히 잘 모르겠고 맡기자니 대행사에서 뭐 300만 원씩 달라고 하니까 힘들거든요. 그래서 뭐 비즈하우스에도 그런 서비스를 내가지고 뭐 할인해가지고 좀 세팅할 수 있는 상품들을 만들었었는데, 예전에 그 제 채널에서 인터뷰했었던 데디스 바비큐 우상희 대표님도 이 플레이스 관련돼서는 굉장한 고수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무료로 볼 수 있는 1시간짜리 강의 링크를 제가 달아놨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유튜브 영상은 뭐 한 10분, 20분 내외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한 영상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들어가셔서 무료 영상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거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온라인 상권 중에서도 이 상권의 카테고리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온라인 상권이라고 하면 많은 대표님들께서는 뭐 땡땡 맛집, 땡땡역 맛집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초반에 보여드렸던 그 한 달의 유동인구, 즉 46만 명의 온라인 유동인구 그 키워드에서도 좀 보셨겠지만 각 키워드마다 성격이 다 다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키워드들을 보시면 좀 이해하시기가 좀 편할 텐데요. 믹스 매칭이라고 합니다. 믹스 매칭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카테고리는 지역입니다. 지역. 뭐 예를 들면 노원구에 있다라고 치면 노원구, 노원역, 그리고 상계동도 가깝죠. 그리고 상계이동, 이런 식으로 지역이 하나의 카테고리가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주요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매장 근처, 우리 동네, 우리 구에 있는 주요 시설들, 중랑천 맛집, 당현천 맛집, 노원 롯데백화점 맛집, 이런 키워드들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실제 카테고리입니다. 이게 어떤 건가 하면 대형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되죠. 땡땡역 한정식, 땡땡역 한식, 뭐 땡땡역 짜장면, 땡땡역 짬뽕, 이런 식의 카테고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네 번째가 메뉴 또는 업종입니다. 내가 팔고 있는 메뉴가 한 가지만 있을 건 아니잖아요. 사이드 메뉴도 있을 것이고 또 서브 메뉴도 있을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등갈비찜, 갈비를 파는 매장이라고 치면은 고기, 갈비찜, 소갈비찜, 돼지갈비찜, 냉면, 약간 이런 형태로 내가 팔고 있는 메뉴도 그 해당 키워드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가 모임이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온라인에서 검색을 하는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데이트를 하는 사람이 식당을 찾을 수도 있겠죠. 가족 모임을 하는 사람들이 식당을 찾을 수도 있겠죠. 점심, 저녁, 회식 장소, 돌잔치, 환갑잔치, 회갑잔치,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이거 외에도 뭐 제가 봤을 때는 한 10가지, 20가지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우리 매장의 어떤 특별한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른 매장들과 좀 차별화되는 특징들, 뭐 흔히 하는 게 애완견 동반, 반려견 동반, 반려동물 동반, 콜키지 프리, 단체 룸, 또 아이와 함께 아기 의자가 있다거나 뭐 아기 식기 소독기가 있다거나 약간 그런 부분들, 이거 외에도 정말 많겠죠. 그리고 뭐 근처라든지 인근이라는 키워드는 땡땡역 맛집이 아니고 땡땡역 근처 맛집, 뭐 어디 인근 맛집,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카테고리 키워드들이 하나씩 다 조합이 됩니다. 너무나 많겠죠. 그게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데디스 바비큐의 유동인구, 46만 건의 유동인구를 만들어낸 키워드 믹스 매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키워드들을 어느 정도 조합을 해가지고 실제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지 봤는데요. 무려 30개 정도 키워드만 좀 추산을 해봤는데 12만 4,870명 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데디스 바비큐 우상희 대표님의 강의 안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매장에 관련된 이런 키워드들을 한 30개 정도 뽑아가지고 내가 관리를 한다면, 그리고 이 키워드들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상위 노출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들을 안다면 한 달에 12만 명의 온라인 유동 인구한테 우리 매장을
노출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겁니다. 일단 우리 매장 앞을 실제로 지나가는 손님들이 한 달에 12만 명이나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한 달에 12만 명이 지나가려면 굉장히 좋은 상권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온라인은 그렇지 않죠. 온라인은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 얼마나 내가 성과를 낼 수 있느냐, 그 차이기 때문에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일전에 그 제 채널에 보시면 그 은성원 대표님이라고 플레이스 이제 우리나라에서 거의 국내 1위 대표 강사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 내용을 좀 참고하셔도 좋아요. 제가 여기에다가 띄워드릴게요. 영상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거기서 나온 내용이 뭔가 하면 그 플레이스 통계에 들어가 보시면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로 우리 매장에 플레이스에 접속을 했는지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아직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키워드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고, 사람들이 어떤 해당 키워드로 들어온지 알게 되면 그 해당 키워드에 맞게 우리 플레이스를 세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니즈가 있는 사람들이 해당 키워드로 들어왔고, 실제 플레이스에서도 그런 어떤 메뉴나 가격이나 특징이 다 정리되어 있고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환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실제로 매장으로 오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항상 좀 고민이 되는 건, 그리고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 그게 얼마나 그렇게 크게 차이 날까요? 아, 그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진짜 차이가 날까요?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마무시하게 많이 차이 납니다. 심지어 매장에 사진을 딱 한 장만 바꿨을 뿐인데 플레이스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2배 이상 차이 나는 경우도 저는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매드컴퍼니에서도 워낙에 많은 자영업자분들을 마케팅 대행을 해주다 보니까 이런 테스트를 좀 해봤는데, 실제 사진 몇 장만 바꿨을 뿐인데 매출이 오르는 기이한 현상도 많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실제 저는 그 데이터를 다 봤었고.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무료 강의 영상을 꼭 달아 놓을 테니까 꼭 한번 참고하시고, 직접 세팅할 수 있으시면 직접 한번 세팅을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 진짜 내셔가지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온라인 간판입니다. 네, 제가 초반에 보여드렸죠. 초반에 보여드린 그 예시처럼 지금 보시는 이 사진도 이렇게 만약에 똑같이 매장이 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오른쪽에 매장을 선택을 하겠어요? 여기는 들어가 보지도 않지. 이런 매장이 많은 건 아닌데, 비교적 우리가 모바일에서 검색을 했을 때 우리 매장이 확실히 눈에 띄지 않으면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우리 매장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들 한번 좀 고심히 생각해 보시고 실행에 옮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가장 중요한 거는 메뉴 사진입니다. 메뉴 사진 중에서 좀 중요한 게 맛있어 보여야 되고요. 화려한 색감들을 좀 많이 이용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들 있죠? 아우, 그냥 뭐 지금 영상 찍고 있는데도 침이 막 줄줄 나올 정도로 진짜 사진 정말 잘 찍어놨죠. 이렇게 찍는 거에는 다 어떤 노하우가 있거든요. 제가 그거를 짧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는 이걸 5가지 원칙이라고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칼로리 원칙입니다. 칼로리가 높아 보이는 사진을 찍으셔야 돼요. 인간의 뇌 자체가 그냥 아주 원시 시대 때부터 칼로리가 높아 보이는 것들을 보게 되면 도파민이 막 나오게 돼 있어요. TV에서 치킨 광고 할 때 생닭고기를 광고에 쓰진 않잖아요. 다 보면 기름에다 퐁당퐁당 넣고 막 기름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이런 걸 쓰잖아요. 그 이유가 아주 과학적으로 그런 이유가 존재하는 거예요. 칼로리가 높아 보이는 영상을 써서 사람들의 뇌를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고 영상을 내보낼 때는 아침에는 그 광고 영상을 거의 안 내보냅니다. 광고비 아까워요. 저녁 때 저녁 식사 다 하고 나서 9시 10시쯤에 그 광고를 집중적으로 내보냅니다. 그때가 사람들이 가장 야식이 먹고 싶은 시간이고, 그 기름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는 걸 보면은 머리에서 도파민이 나오니까 나도 모르게 시키거든요. 이런 이유이니까 칼로리가 높아 보이게 사진을 찍는다. 두 번째는 텍스처를 확실히 높여야 됩니다. 텍스처라는 거는 선명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많이 추천해 드렸던 라이트룸이라는 어플을 쓰시면 무료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어도비사에서 나온 어플이거든요. 그걸 쓰시면 텍스처, 즉 선명도를 많이 올릴 수 있어요. 선명도가 올라가는 건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칼로리가 높아 보이는 사진을 만드는 원동력이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왼쪽 거랑 오른쪽 거랑 선명도만 제가 바꾼 겁니다. 이걸 보시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아실 거예요. 아, 확실히 선명도를 높인 게 맛있어 보이는구나 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역동성입니다. 역동성. 이렇게 면발을 젓가락으로 이렇게 들고 있는 사진 있죠?
이게 움직여 보이는 그런 어떤 역동성 사진이거든요. 역동성을 표현해서 사람들의 욕구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막 치즈가 줄줄 흘러내린다거나 돈가스 같은 것도 사진을 찍을 때 돈가스 단면을 보여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역동성을 표현한 거예요. 저는 이제 카페 하시는 분들한테도 역동성 있게 사진을 찍으라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아니 커피를 어떻게 역동성 있게 찍어 이렇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커피를 실제 이렇게 따르시면 돼요. 따르는 장면을 찍는다거나, 아니면 아메리카노는 특별함이 없잖아요 사진에. 그러면은 차라리 원두를 내리는 장면을 찍어서 그거를 그냥 아메리카노 사진을 쓰시면 됩니다. 그게 훨씬 더 있어 보여요.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바로 빛입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칼로리고 뭐고 역동성이고 뭐고 텍스처고 뭐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무조건 빛이 들어와야 되고, 빛이 없다면 조명을 쏴가지고라도 좀 더 밝게 찍으셔야 됩니다. 밝게 찍는다고 해서 너무 이게 노출도를 높이는 게 아니고, 어두운 곳보다는 훨씬 더 자연광을 쓰셔가지고 찍으시는 게 인간이 봤을 때 가장 맛있어 보이는 그런 색감이 나오거든요. 그걸 좀 중요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온도입니다. 온도. 여러분, 우리가 따뜻한 음식을 팔 때는 김이 있어야 되고요, 시원한 음식을 팔 때는 옆에 생겨난 물방울, 그런 수증기가 붙어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냉면을 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입에 넣기만 하면 진짜 뒤통수가 땡길 만큼 아플 만큼 그런 시원한 냉면이 있다면 당연히 사람들은 후자의 냉면을 선택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사진 찍는 방법에 대해서 5가지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 꼭 명심하시고 실행에 옮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대주제가 맛있어 보이는 먹음직스러운 사진을 활용을 하는 거라면, 두 번째는 내 타깃층이 식사하고 있는 사진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고객의 니즈를 확실히 충족시켜 주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 매장이 데이트가 포지셔닝된 매장이라면 실제로 데이트하고 있는 그분들이 즐기고 있는 사진을 좀 연출해서라도 올려놓으시면 도움이 되고요. 뭐 가족 모임이라든지 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동일합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글램핑장을 컨설팅 하던 때였는데 커플들이 많이 오지 않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커플들의 모델들을 섭외를 했습니다. 당근으로 섭외를 해서 1인당 5만 원인가 그 정도를 주고 일반인들 그렇게 한 2-3시간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사진을 올려놓고 커플들, 데이트 하시는 분들 많이 좀 예약을 받은 경험이 있는데, 식당도 마찬가지로 활용을 하시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세 번째는 동영상을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레이스에도 이 동영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사진은 그냥 사진대로 올라가는데 그 알림에다가 공지사항에다가 영상을 올리면 그게 메인 영상으로 딱 올라가져 있어요. 그 영상을 활용을 하시면 플레이스에 체류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러면 지수에 좀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 좀 활용해 보셔도 좋고,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직접 영상을 찍고 편집하는 거는 자영업자분들이 힘드시기 때문에 이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분들이나 인스타그램 광고 같은 거를 한 번쯤을 하시면 그 가격이 한 적게는 10만 원? 조금 적당한 가격은 한 2-30만 원 정도에 하나 찍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플레이스에 영상으로 올려놓으시면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실제로 그걸 촬영하시는 분들은 거의 전문가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5가지 있죠. 선명도라든지 색감이라든지 빛이라든지 칼로리라든지 역동성이라든지 다 모든 걸 조합해가지고 정말 색감도 이쁘게 해가지고 빨주노초 파란보 다 집어넣어가지고 영상을 찍어주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플레이스에 올려놓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는 이 영상도 그 데디스 바베큐의 항아리 바베큐 영상이거든요. 아우, 여러분 침 생기죠? 바로 이런 겁니다. 보자마자 침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여기 한번 꼭 가보고 싶다라는 원초적인 본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좀 찍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가 온라인 상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 저는 그 데디스 바베큐의 우상희 대표님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무려 유동인구가 0명이에요. 오프라인 유동인구가 0명인데 월 매출을 차근차근 올리셔가지고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그리고 끝내는 2억 8천까지 매출을 냈습니다. 오로지 온라인 상권으로만. 우리는 10%만 먹자고. 10%. 2억 8천에 10%면 2,800입니다. 온라인 상권을 장악하시면 분명히 이 매출 추가로 올리실 수 있으니까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무료로 그 영상을 보실 수 있는 1시간짜리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꼭 보시고 실행에 옮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여러분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공프로였습니다. 들어가세요.